자, 일단은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나간 것 같아요. 잘. 뭐 쉽지 않은 기준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12월 달에도 주력주에 IT를 넣어놓고 또 실적주의 기준에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글로벌 시장 자체가 그래요. 매번 강하게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시장 자체의 흐름이 IT를 벗어난 흐름이 지금 아니에요. IT에 연동돼 있고 연결돼 있고 뭐 그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증시는 계속 슈팅입니다. 잠시 쉬어가더라도 계속 신고가의 슈팅. 국내 증시는 뭐 6개월째 이제 반대로 가는 거니까 이제 완전히 디커플링 상태인데 빠르게 되돌려야죠. 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 내 저점, 작년 10월 말의 저점을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디커플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추이 추세가 이제 상방이니까 이격이 많이 발생됐다 했는데 지금 뭐 6개월째 반대로 가니까 하여간에 이 불확실성 부분은 정정불안 지금에 와서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불확실성 뭐 우리나라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 되겠죠. 저도 귀가 무지하게 얇아서 지금의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 듣다가도 또 보수 쪽의 내용을 들으면 지금 보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더라고요. 뭐 자기 소견을 얘기해도 뭐 언론사에서도 잘리는 분위기인 거고 이게 뭐 계엄 이 자체가 말이 되는 내용이냐라고 이제 근데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이게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평상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제 자존심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휘둘리기도 싫고 뭐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단 이제 뭐 에, 이런 시국을 만들어낸 정치인들 정치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싫다라는 거지. 하여간에 뭐 이 쓸데없는 얘기는 접을게요. 접고 결론은 그러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 글로벌 증시 비교 차트 놓고 보시면서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국내 증시만 유독 약세를 띄어왔다. 그럼 결국은 돌릴 때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IT 쪽에서 기준이 잡힐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사실은 금리예요. 우리나라의 주식의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뭐 발전이든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놓고 본다면 지금의 시국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식 시장을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다 필요 없어요. 금융 시장의 흐름은 글로벌 시장에 연동이 되고 또 국내 정세 반영되는 부분은 지극히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분당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분당 국가입니다. 그 유일한 분당 국가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당시에 변동성의 확장이라든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번 계엄 사태에서의 변동성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더 크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가져가기도 해요. 근데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나 또 우리나라 이제 뭐 기업군들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나 혼자 괜찮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훼손시켜가면서의 흐름으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 오래간만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뭐 금리를 내린다 안 내린다 또 한쪽에서는 금리를 내려야만 된다 내려야 뭐 살 길이다 금융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설명을 드린다 그랬어요. 금융시장의 기준에서는 지금 고금리입니다. 고금리에서 금리를 급격히 인하한다는 것은 경기가 둔화 침체라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부분이 겹쳐졌기 때문에 B컷을 단행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지표가 여전히 긍정적이어서 금리 인하를 제한적으로 인하하던가 아니면 인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그 부분은 굉장한 호재입니다. 고금리 시기에 성장주들이 슈팅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지금 미국 쪽의 금리가 정점 금리를 형성한 것이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의 금리 고금리 시절 기준에서 IT 주들 또 성장 주들 전부 다 움직임이 나왔던 거지. 뭐 금리를 내려서 지금 내리는 과정에서 IT나 또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얘기하는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슈팅이 나온 게 아니에요. 바이오주들은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들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어떤 시점에 고금리가 형성돼 있던 이 시점에 마지막 금리 인상 작년 7월이라고 말씀드렸죠. 방송을 보시더라도 다른 데서 금리 인하가 살 길이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럼 그 친구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어느 시점이었고 그때 이후에 저 고금리 5.5%의 저 고금리 속에서 어떤 업종군이 움직였는지 저 고금리 찍으니까 이제는 내리겠지 하고 저 고금리에서 날라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닥금리 저금리에서 바이오가 날라갔어요? 코로나19 때 그 시국 빼고? 그것도 아니죠. 그럼 명확히 정치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에 금리 인하에. 그래서 뭐 B컷 0.5%포인트 50bp를 내리던 저 시점 9월이에요. 6월에 내린다 해놓고 못 내렸죠. 연초부터 내린다는데 못 내리죠. 윤정두도 6월 달까지도 금리 절대 못 내린다라는 표현을 드렸고 9월에는 이제 한 발짝 뒤로 뺀 거고 B컷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했는데 B컷이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도 이제는 25bp 정도씩의 인하 혹은 못 내려요. 내년 1월 취임식 이후에도 또 돈을 뿌릴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계속 뭐 돈 뿌리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 효과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요 금리 부분은 우려하지 마십시오. 금리를 인하한다 했을 때 그러면 이 업종군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는 당연히 무너지죠. 금리를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내리지 않을 정도로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IT가 긍정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전히 고집하는 거는 실적이 뭐 단순해요. 작년 대비해서 크게 상향돼 있죠. 삼성전자 작년 10월 말 주가가 66,000원입니다. 29조가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66,000원 하고 있을 때 영업이익 전망치가 34조였어요. 그 전망치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주가만 66,000원에 턱해져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다. 하이닉스도 뭐 이거 설명드리면 기니까 유튜브에서 그 영상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영상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자동차의 이 실적 범위입니다. 트럼프 리스크라는 관세에 대한 부담 요인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없다. 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45대 대통령이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 당선인 47대 당선인. 45대 대통령 역임했을 때 관세 문제 때문에 중국과 전쟁한 적도 없고 실질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 극우 극자 뭐 이렇게 표현하나요? 응? 그런 것처럼 이런 내용들도 지식이 솔직히 짧다 보니까 거기에 옆에서 뭐 속된 표로 펌프하다 보니까 펌프질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게 단지 알고 굉장히 크게 막 한쪽으로 쏠림 현상을 가지고 가는데 뭐 트럼프 얘기 나오고 시장 전체가 휘둘린 상태에 자동차도 밀려 있으니 야 트럼프 때문에 그래 관세 때문에 그래 불편해 얘만 단순 논리로 예전에 화장품주들 날아갈 때 중국 관련주라고 2015년도에 처음으로 화장품주들이 중국 관련주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14년도 슈팅 나올 때는 아무도 화장품주를 중국 관련주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바뀌었냐? 바뀐 거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까지도 중국 관련주로 화장품을 얘기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에 철수의 수순을 밟고 있었던 롯데그룹주들 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대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얼마나 많이 진출해 있어요. 그들이 중국 관련주인 거지.
그러니까 조그만 이슈에 그 이슈 범위의 흐름에 있어서 슈팅이 나오면 와 이게 뭐 주도주예요 또 무슨 관련주에 그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현대차 기아의 저 실적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예?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려진 내용이고 45대 대통령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정책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강하면 강하지 약하지는 않았어요. 더 강력하게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지만은 그거는 정치적인 쉬운 거죠. 액션을 취했을 뿐이고 중국하고 전쟁했어요?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최근에 지금 네이버의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를 진짜 오래간만에 주력주로 넣은 것은 20년도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죠? 20년도에 그 어마어마한 슈팅, 21년까지 연동된 슈팅 그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윤정도가 네이버나 카카오를 들여다본다라는 거는 지금 뭔가 지금 시장에서의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이 좀 바뀌고 있다. 지금 저는 셀트리온, 알테오젠, 뭐 유한양행 이런 쪽은 좀 마무리 단계로 좀 봅니다. 뭐 금리를 더디게 내려서 풀 뜯어먹는 소리지. 고금리에 얘네가 날아갔지 저금리에 날아간 적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좀 과도하게 슈팅을 날렸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시장 수익률 수준 정도로 해석을 하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예전에 2차 전지 끝났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때처럼 지금의 기준에서는 바이오 쪽의 흐름이 슈팅은 개별적으로 나올 수는 있더라도 뭐 전체적인 요 얼마 전까지의 알테오젠 24조까지의 그 슈팅 범위가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은 적다. 고점을 넘길 가능성은 있죠. 왜?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니까 시가총액 1위짜리의 인덱스 쪽의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입되면서 고점은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넘기겠죠. 근데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슈팅 범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별의 흐름인 거지. 그래서 주력주를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그 기준을 놓고 보시고 지금 이제 고려에는 시가총액이 더 밀려 내려갔겠죠. 얘도 뭐 정점에서 이젠 아닙니다. 끝입니다. 240에서 반토막 난 거예요 지금. 검색기는 명확하게 매도 신호 나오죠. 오늘은 뭐 검색기 특집으로 많이 진행을 할 겁니다. 시간이 만약에 원고 작업하신 분이 촉박하지 않다면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그 차트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금요일 특집 기준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카카오 그 게임즈 그리고 금양 그리고 뭐 펩트론 그리고 고려아연 이런 종목 군들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주력의 기준은 우리 뭐 포트폴리오 노출돼도 뭐 이거 방송에서 다 노출하고 다 하는 거지.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 포트폴리오겠죠. 근데 유료 방송,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기준에서 이렇게 보고 기준을 잡으셔서 대처를 하시는 거고. 뭘 길게 힘들어 죽겠구만. 우리 케빈 선생님 그냥 뭐 해도 돼요. 안 돼. 그래서 결론은 요 기준의 설정 범위가 우리는 이제 이것을 실질적인 포트폴리오에 우리 계좌 수익을 원해서 설정한 부분이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저거 뭐 삼성전자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겠어 하시는데 아닙니다. 얘가 수익이 나야 실제 계좌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이 주력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야만 시장 지수가 탄력을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업종군의 흐름이 다소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바뀌어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극대형주에서의 흐름 그 흐름이 무조건적으로 형성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이성적인 조정이 나오면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누가 IT 반도체 없이 그들이 계속 그들만 날아간다? 아니, 반도체가 어떻게 그 슈팅 영향의 동반적인 흐름을 못 가져갈 수 있냐 이거지. 그리고 지금 현대차 그룹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2008년도에 리먼 터지고 그 덩치가 큰 미국인들이 서브프라임 쪽 그러니까 3금융권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안 좋던 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대출을 해주다 보니 그게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민층이 붕괴가 돼서
아니 미국에서는 차 없으면 밥도 못 먹는다며. 식료품 사러 못 간다며. 그 자동차를 그 덩치 큰 사람들이 서민층이 무너지다 보니 미국의 대형 세단이든 또 대형 기름을 많이 잡아먹는 차량이든 못 쓰게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진짜 그룹사가 바뀌어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슈퍼볼 광고 맨 처음 한 게 현대차 그룹입니다. 삼성도 못하던 것을 현대차 그룹이 했어요. 리먼 터지고 나서. 왜요? 상상을 초월하는 엔화 강세. 지금 환율도 여러분들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뭐 환율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는 동, 환율 때문에 증시가 어쩌고 저쩌고 그 귀담지 마세요. 전혀. 그 환율은 달러 인덱스의 기준에서 설정이 되고 이번에 계엄 사태에서 만약에 환율이 문제가 됐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계엄 사태 때 CDS 프리미엄과 환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환율이라는 것이 달러와 인덱스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 자체적인 환율 설정 범위는 말 그대로 동남아 위기 때 우리나라가 외환장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동남아 위기 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때 우리까지 끌려 들어가서 문제가 됐던 그 시점의 환율 그리고 외환장고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질 때 외환장고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먼 사태 때 우리나라의 경제 취약성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우리 자체적으로 1,400원, 1,500원까지 거의 뭐 휴지 쪼가리 되듯이 그때 통화 수합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문제라면은 계엄 터지고 뭐 무슨 뭐 정부가 방어를 정부 무정부 상태 뭘 방어를 개뿔이나 공매도 금지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는 금융당국인데 정부의 말 한마디에 공매도 금지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공매도 금지잖아. 그럼 비합리적인 정책 하나도 막지 못하는데 무슨 외환시장을 무슨 우리나라 당국이 방어를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결론적으로 계엄 사태가 굉장히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었긴 했지만 외환시장이 안정화돼 있었기 때문에 1440원 이게 무너진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래서 계엄 사태에도 그 시국에도 그나마도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고 투매하지 않고 방어해내고 대처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율의 흐름은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자동차 부분은 그 당시 기준에 그러니까 갑자기 환율 얘기한 거는 엔화 자체도 자기네들의 기준에서 엔화가 형성되지 않아요. 리먼 터지고 나서 상상을 초월하는 엔화 강세. 얼마까지 됐어요? 1달러에 150엔이었는데 150엔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70엔만 줘도 1달러를 살 수 있는 수준까지 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초강세를 띄었죠. 그게 안전자산이어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안전자산이어서 그래. 달러가 약세 기조로 전환을 하면서죠. 미국이 정책적으로 달러 약세를 가니까 유로화 대비, 파운드화 대비, 캐나다 달러 대비, 스위스 프랑 대비 약세로 가야 되는데 다른 쪽 대비해서 의미가 없다 보니 또 유럽 대비해서 파운드화 대비해서 약세를 띄기가 어려워요. 그들이 가만히 둬. 그러다 보니 만만한 일본 대비해서 엄청난 약세. 그래서 엄청난 엔화의 강세. 이번 기준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에서 엔화의 상상을 초월하는 약세. 일본이 망해서 약세야? 일본이 망해서 약세. 우리 호사가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해댔잖아. 뭐 일본이 망했다는데 무슨 헛소리들이야. 일본이 어떻게 망할 수 있어? 하여간은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엔화의 기준은 상상을 초월하는 약세 기준인데 자체 문제에서의 약세가 아니잖아요. 미국의 강달러 기조 선호 흐름 속에서의 약세인 거죠. 그래서 엔화 부분이 초강세, 초약세 부분은 미국의 달러화 기준에서 흐름이다. 그리고 그 엔화의 초약세가 우리나라 화폐 대비해서 초약세를 띠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가끔씩 이제 뭐 요즘에도 아직도 엔화의 초약세 때문에 뭐 유로화 대비해서 약세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달러 대비해서 유로화나 파운드화나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대략적으로 뭐 20% 이상 절하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엔화는 거의 뭐 50% 절하돼 있죠.
근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 화폐 대비해서 그러면은 엔화가 25% 추가적으로 절하돼 있냐? 우리나라 원화 대비 그러지 않아요. 2016년도 기준에서도 지금의 환율이었습니다. 다만 체감 온도가 다른 거는 그들 인건비 상승 대비, 물가 상승 대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높죠. 지금은 이제 인건비가 2016년 당시에 8,0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지금 10,000원이 넘죠. 50% 정도 올라왔어요. 인건비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갈 때 2016년 당시에 갔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8,000원, 1시간 8,000원? 8,000원 했나? 8,000원이 채 안 됐죠. 그렇게 벌어서 1시간 벌어서 일본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뭐 800엔이면은 그래도 뭐 800엔 좀 먹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10,000원이 좀 넘죠. 10,000원이 넘죠. 그러다 보니까 가서 1,000엔이면은 먹을 수 있는 게 완전히 달라지죠. 30%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하여간에 뭐 결론은 자동차 얘기하다 그쪽 환율로 좀 진입이 됐는데 일본하고의 환율을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게 현대차 기아의 그 자동차가 창피스럽지만은 어찌됐건 일본 차량들을 벤치마킹해서 잘 성장을 했고요. 같은 가격에서는 일본 차의 성능에 쫓아가기가 좀 애매했죠.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2016년 이후에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일본 차가 미국에서는 팔리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1달러에 판매를 차 한 대를 팔았다 했을 때 150엔을 받던 1달러당 150엔을 받았잖아요. 145엔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차 한 대 1달러에 팔면은 75엔 뿐이 못 받다 보니 1달러 50센트 내지는 2달러의 차를 팔았어요. 근데 소형 차량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일본 차가 너무 엔화 강세 때문에 비싸지다 보니 결국은 우리나라 차를 많이 대거 사게 된 거죠. 그 사이에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영업이익을 가지고 슈퍼볼 광고를 할 정도의 그 수익을 가지고 동유럽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쪽의 시장을 많이 확장을 해서 지금 오늘날의 기준에 15조의 영업이익을 낼 정도로 시가총액 40조짜리가, 그러니 자동차를 주력으로 안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급범위 마지막으로 짧게 보면서 쭉 넘길 텐데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 올해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 1위가 현대차입니다. 그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요만큼 할게요. 요만큼 지금 뭐 돌리고 있어서 시황 더 길게 얘기 안 해도 뭐 무난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이 좀 눌리긴 했지만 41만 원대가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그거 감안하면은 얘는 그래도 효자인 거야 지금 장에. 방산이 그냥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서 속상한 상태고 짜증스러운 상태긴 합니다만 그나마 조금 소폭 돌려놔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JYP 비이성적으로 눌렸던 부분 정상적으로 돌리고 있는 과정, 고점 넘길 때 거래 터트리면서 슈팅 나오면 되는데 내일장 공략주를 좀 제가 수정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좀 아쉬운데 최악의 상태는 한미반도체도 손절까지도 고민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루닛 부분은 주간 단위 또 금요일 거래가 원체 긍정적이어서 주간 다음 주 슈팅 한번 볼게요. 펀더멘털 외적인 부분 변동성 매매로 들어간 거니까 요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에 검색기 쪽 보시면 뭐 상상을 초월했죠. 지금 여기는 이제 탈퇴가 된 오늘 종가 기준으로 6종목이 남아 있는데 탈퇴 종목 보시면은 오늘도 뭐 한 16개 나왔네.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그죠? 17개 나왔네. 그 중에서 현대차가 중간에 한번 떴었구나. 뭐 얼른 윤 정도는 캡처를 해놓는데, 왜냐하면 검색기에 떠서 변동성 매매 당일 기준을 설정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현대차 같은 또 삼성전자 어제 뜬 그런 상황에서는 자 떴죠. 이제 스타트입니다. 중기 추세로 보는 기준까지도 우린 병행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단기 추세 기준은 카카오게임즈나 금양 매번 펩트론도 좀 빨랐어요 어제. 매번 루닛이나 VT 같은 흐름이 나와주면 가장 좋죠. 무슨 말이냐면은
VT나 루닛 같은 경우가 포착되고 나서 쫄보 윤종도가 아직 그 공포감이 남아 있을 때다 보니 또 우리 종목이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된 그런 위치는 아니다 보니 결론적으로 쫄보 윤종도는 어떻게 했어요? 슈팅이 나와서 검색해 뜨는데도 들이질 못했단 말이야. 뭐를요? 고려한 같은 경우에 110만 원대 28일 날 떴잖아요. 11월 28일 날 110만 원. 그리고 12월 2일 날 고려한입니다. 뜨고 또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뜨고 13%야. 그러니까 28일 날 110만 원대 뜨고 나서 240까지 140%가 날아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신성 델타 테크도 위에 보여요. 루닛이 이때 7만 원. 신성 델타 테크 73,700원. 루닛 8만 1,000원 찍고 신성 델타 테크 9만 원대 중반까지 훌쩍 넘기고. 마찬가지 VT. VT 같은 경우에 이날 3만 650원에 떴어요. 그리고 3만 1,000원일 때도 뜨고 나서 마이너스 1%야. 이게 이날 VT 이날 이후에 슈팅 나온 부분이 43,600원, 43,600원. 그 짧은 구간에. 예? 그리고 고려해목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 이때 얼마예요? 46,600원. 그리고 나서 주종받았죠. 다시 슈팅. 그리고 또 떠. 그러니까 매도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재차 보면 돼. 다음 날 막 급락 나오는데 아이고 눈물 흘리지 말고. 펩트론 이때가 슈팅 나와서 98,000원. 그러니까 93,000원 뭐 이럴 때 뜬 거란 말이에요. 92,300원 이럴 때. 저게 지금 오늘 기준에 11만 원, 11만 원 수준까지 올랐었죠. 11만 원 근처까지. 그러니까 13만 원 찍고 이탈됐다 돌리고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고려한 또 뜨고 그 다음 날 고려한 뜨면서 고려한 탈퇴. 240만 7천 원 찍고 탈퇴. 카카오페이 어떻게 했어요? 앞에 막 3만 3천 원대 슈팅 나왔다가 훅 밀렸다가 3만 1천 원대 다시 뜨죠. 오늘 얼마예요? 3만 3,450원. 여기서부터 또 10%, 7%, 8%?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 신호 이렇게 탈퇴 신호 나오면 탈퇴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9일 같은 경우는 눈물 날 정도로 또 정치 테마주들 흐름이 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10일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번 주에 VT 슈팅, 루닛 슈팅. 루닛 71,800원, 저기서 8,500원까지.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움직임 주고 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수급은 나쁘지 않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8만 7천 원이죠. 28만 7천 원. 오늘 얼마? 32만 4천 원. 저 덩치 큰 애가 이번 주에 한 주에 방산 너무 과하게 미끄러졌으니까 어디서 사면 되나요? 이렇게 신호가 떠주잖아. VT, 루닛,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날의 기준의 히트 종목은 사실은 VT예요. VT와 루닛입니다. 둘 다 20%대 폭등이 나오죠. 루닛 9%야 여기가 지금 6% 4% 떴어 루닛이. 그리고 슈팅. 잊어버리기 전에 그 파란 색깔 박스로 넣어놓은 거 있죠. 파란 색깔 박스로 넣어놓은 우리 종목 검색기. 월요일부터 뭐 12월부터 있으면 다 줘. 다 주시면 원고에 꼭 넣어놔 버리고 순서는 제가 넣어놓을 테니까. 따로따로 주니까 요즘에 계속 제가 누락시켜 갖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얘네가 최종점이 얼마까지 갔는지가 확인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루닛이 이날 20%대. 포착은요 4%대. 그리고 나서 신성 델타 테크인데 이 슈팅도 저는 못 잡아드렸어. 종목 검색기 갖고 계신 분들은 잡을 수 있었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잡냐고. 순식간에 슈팅인데. 루닛이나 VT는 잡을 수 있었어요. 그죠? 잡을 수 있었는데 문자를 안 보냈고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들어가신 거고 신성 델타 테크는 얘는 도저히 잡을 수 없었어. 선입견이 있어서.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뭐예요? 펩트론. 어제 기준에 슈팅 나오고 상한가. 그리고 13일 기준에 뭐예요? 13일 기준에 오늘 기준인데 오늘 기준에서 오늘 케빈 선생님께서는 조금 시간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루닛이 아니라 금양이 얼마? 26,050원. 그리고 얼마까지 가요? 얘는 개장 초부터 봤다고 해도 매수 사인을 안 드렸을 거예요. 아마도. 2차 전지 안 본다고 그랬고 얘는 쓰레기란 말이야. 얘는 우리가 시가총액 3천억부터 들어가서 12조까지 날아갈 때 2차 전지 날아갈 때 그 수익 다 잡아먹었어요. 고점 차익 실현 다 했고. 이거 박순혁이부터 해서 선대인 몇백억을 벌어버렸더만 작년 재작년. 작년 재작년 몇백억을 벌었어. 그지였어요. 센 거지.
박순혁이도. 근데 금양에서 선행매매로 부당이익 취득한 것만 7억이거든요. 선행매매로 압수수색 받았잖아, 선대인이. 그러면은 최소 이제 뭐 몇 억 갖고 했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금양에서 그럼 속된 편으로 먹은 것만 7억이면은 파헤친 것만,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한 2, 30억 돼버린 거고, 되어준 거고, 그게 22년도 말일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3천억짜리 그때 2조 땡길 때 그렇게 해먹고, 그러고 나서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세일즈하고, 그러면서 작년 상반기까지 무지하게 빨아먹고, 엔캠 가지고 올 초 선행매매 또 들어갔죠. 엔캠 10만 원 이하에서 그 40만 원 슈팅까지. 그래놓고 지는 또 바이오 들어가, 선대인 200억 정도 계약하고 들어가겠다. 그 보도자료 나오더라고. 다 잡아들여야지 걔네들. 수익 낸 것까지 싹 다 압수해버려야지. 그렇게 해서 사회에 환원시켜야죠. 얘 700억짜리 업체였어요, 금양. 그걸 12조까지 땡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 1조까지 내려왔는데, 1조 오늘 슈팅 나서 7천억인데 뉴스 내용이 완전 쓰레기 내용이야.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아우러져서 가면은 모를까, 그렇게 해서 거짓부렁으로 가짜 뉴스로 원통형 배터리 이제 와서 뭐 6년 동안 1,000억 이상 납품하겠다. 1조 7천억짜리에 1,000억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안 돼, 얘네들은. 퇴출돼야 되는 게 옳아요. 어찌됐건 윤정도는 이렇게 위험고지를 하는데, AI 윤정도는 뭐 검색해 뜨면 나오는 거지. 1조 7천억짜리가 얘만 그래? HLB 뭐 16조까지 땡기는 과정에 대주주지분 10%짜리가 완전 쓰레기잖아요. 16조까지 땡겨놓고 증자 3자 배정 전환사채 발행해서 600억만 주세요. 운영자금 700억만 주세요. 쓰레기들 아냐. 작년 말 FDA 승인권 얘기해서 올해까지 전환 물량 행사해서 다 해먹고 아직까지 승인 안 되고 있잖아. 응? 아니, 승인된다고 점산가? 펩토는 마찬가지. 대주주 지금 8%짜리 증자 이번에 또 몇백억 해먹고 납입 다 됐고, 납입하기 전에 땡겨놓은 물량 다 빠져나갔고. 이렇게 위험고지를 세게 해드려야만 그나마도 여러분들이 매도 신호 나올 때 매도할 수 있어요. 앞부분에 대형주 정상적인 업체들은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위험고지 명확히 해드려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인데, 얘도 이제 탄핵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에요. 게임 업체로서의 신작. 얘는 실질적인 게임 업체는 아니죠. 자기네들이 이제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어찌됐든 진입되고 나서 19,460원 정도에 뜬 걸로 나와요. 이렇게 하고 탈퇴 신호 나오고, 우리는 2450원 정도의 재편입 또 신규 편입을 고려를 했는데 결국은 공식 문자는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서 카카오 게임즈 정도는 들어가실 수 있었는데, 윤 정도는 또 설정을 루닛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력주들에 대한 매수, 또 동영상 전략 이렇게 올려드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장악형이 이제 오늘 기준으로 떠줬습니다. 거래는 5MA, 20MA 거래를 넘겼고, 이게 어제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슈팅이 멋들어지게 좀 나와줬고 3%뿐이 안 되지만 다음 주에 상당 폭의 슈팅을 내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망치형에 뜨던 시점에서의 28만 7천 원의 매수. 그러니까 캔들 기초를 배워야 된다는 거지.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이 잉태 확인형의 슈팅 범위의 매수. 그리고 이 고점에서 무너져 내릴 때 매도. 이런 부분이 전부 포함돼서 이런 식의 종목 검색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루닛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루닛 같은 경우에도 이 44,000원부터 뜬 거잖아요. 이번에. 그럼 이번에 44,000원에 검색기에 뜰 때 루닛을 그러면은 기초적으로 이 루닛을 누가 만들었어? 윤정도가 만든 거 아니야? 그 종목 검색기를. 루닛을 만든 게 아니라 종목 검색기를. 44,000원에 뜨고 슈팅. 응? 그러면 44,000원에 만약에 검색기가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하더라도 잡을 수 있지. 누가? 윤정도가. 왜? 아니 검색기를 윤정도가 수식을 줬지 윤정도 친구가 줬나? 아니잖아요. 증권사에서 부탁해서 루닛입니다. 44,000원. 이슈가 이렇게 있는데 저 이슈를 윤정도는 용인하지 않아요. 실적이 안 되는데 무슨 개뿔이나 앞으로 성장이 뛰어납니다. AI 의료기기 탑입니다. 아니 실적이 없는데 개뿔이나 그러니까 급등 나왔다 폭락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감당 안 될 정도로.
결론적으로 이슈 불거뜨려 놓고 44,000원부터 슈팅. 그 슈팅이 나오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슈팅도 나오고 또 거래량의 기준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탈퇴 신호도 이렇게 나오고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술 램프야? 알라딘아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야 얼른 나와봐. 도깨비 방망이 들고 나와봐. 도깨비 방망이로 나 상한가 종목 좀 줘. 이렇게 잡혀 있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초가 캔들 거래대금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이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점에서 상승 하락 잉태 확인형이 떴을 때 전량 매도 그것에 대한 기초 교육 그리고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을 때 작년으로 백을 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럼 올해 이렇게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뜨기 전에 상승 장악형이 뜰 때 이런 자락에서 얼마 44,400원부터 매수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부터 배우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실전 배우시고 검색기는 갖고 싶은데 오늘처럼 터져 나오고 루니처럼 이런 식으로 이 가격에 44,000원부터 이 가격부터 계속 터져 나와서 슈팅 나와서 행복한데 아까 얘기한 거 원고 작업하신 분 요거 달라는 거 요거 9일날 같은 경우에 검색기에 이렇게 VT 12% 캡처한 시간이 12%인 거고 루닛 3%에 포착돼서 20%이 수익 범위를 갖고 싶은 거잖아요. 동신건설의 상한가 그다음 28% 수익 검색기만 갖다 쓰시면 되는데 검색기 그럼 활용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검색기 어떻게 쓰는지를 결론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혹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제목 제발 이렇게 쓰지 맙시다. 제가 지금 자세히 얘기는 안 했는데 이거 앞대가리에 이거 다 들어가 있으면 누가 이걸 보겠어. 클릭수가 점점 줄면 우리가 넣으면서 클릭수 줄면은 뭔가 좀 잘못됐나 보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지. 뒷부분으로 빼든가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이걸 누가 알아. 맨 뒤에 좀 빼든가 능동적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썸네일은 그냥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클릭수를 억지로 만들어내시라는 게 아니고 종목이 앞에 좀 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녹화 끝내면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때 얘기해 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시면 펩트론이다 그러면 더보기 누르시면 검색기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요. 간단하게 검색기 신청하시고 검색기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뭘 사야 돼 이거? 어떤 걸 사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부분은 윤정도한테 들으시고 실전 강의는 그러면은 이 종목 검색기는 어떻게 써요? 기본적으로 쓰시는 방법은 알려드릴 텐데 공식 홈페이지 누르고 들어오시면 검색기 신청하시면 검색기 어떻게 쓰시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활용 방법에 대한 강의 기초 강의 결국은 저 아직도 못 바꾸고 정신없으면 못 바꾸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주린 탈질 캔들 스토리 이렇게 해놨는데 캔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온라인에 다 유튜브에 무료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가 필요해? 돈 내고 왜 들어? 10,000원이면 내 돈 아니야? 5,000원도 내 돈이지? 아깝지. 그걸 왜 돈 내고 들어? 결론은 캔들 스토리 이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 결국은 바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주식 기본 용어를 누가 돈 내고 들어? 불기둥 AI 활용법. 그러니까 이런 주식 기본 용어도 알려드리고 다 해드려야 되는데 불기둥 완전 활용. 그 기준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캔들의 기본적인 내용도 아셔야 된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기초교육 시간에는 그래서 결론은 기초교육 시간에는 불기둥 AI 다운 받으시고 깔아 놓으시고 그것을 어느 곳을 눌러서 들여다 보는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거 눌러서 보는 거야 이거 이 화면 이렇게 있으면 뭘 눌러서 봐. 여러분들께 드리는 건 딱 6가지 드린다 그랬죠. 그 중에 실제 4가지 보시는 건데 V가 뭐고 S가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알아야 그것도 윤정도가 홍익인간 정신으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서 막 무료로 뿌려들어 땅 파서 그지야 윤정도 땅 파가지고 돈 나와. 그걸 어떻게 다 해드리냐고.
그러다 대머리 돼. 우리 어릴 적 얘기는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그래서. 우리 옛날 그 대통령 선생님처럼. 그런 기초적인 내용은 오셔서 배우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그냥 검색기만 딱 다운받고 어디서 뭘 전략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당장 어디서 키는지도 모르시잖아. 우리가 동영상을 짧게 제작해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들으시라는 거야.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제대로 회사에서 안 알려줬다. 윤정두가 안 알려줬다. 그러면 지금 듣고 배우는 거야. 그것도. 그렇게 하고 윤정두 대표 무료 교육 라이브야? 심화 교육이? 응?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번 강의를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든 뭐 진행을 하든 고민을 할 거야. 제 자체 강의를. 예전에 뒤져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 21년도 강의 자료부터 제가 다 끄집어내놨는데, 야, 이번에 컴퓨터 한번 정리를 했어요. 진짜 그땐 체력이 될 때란 말이야. 어마어마하더라고. 모든 방송 원고 이런 거 보시면은 2008년도 거부터 다 있어. 어지간한 거는 2008년부터 영상 자료나 모든 자료가. 우리 회사 그렇게 허접스러운 회사 아니야. 직원들 많을 때만 한 30명씩 있었고 회사 평수 막 300평, 500평씩 있었고 요즘 애들처럼 TM 돌리 그런 업체가 아니라 강연회 자료도 뭐 강연회 자료도 볼까 옛날 거? 온라인 강의 자료, 옛날 강의 자료, 강의 자료 모음, 예전 거, 어디 있어 예전 거? 예전 강의 자료라고 어디 나와 있어? 예전 거 다 있어요. 오프라인 강의 자료 있나? 이전 강연 자료예요. 2005년도 거 뭐 이런 거 메트로 강연에 또 프루덴셜 강연에 2005년도 기준에 예를 들면 뭐 싱크폴이라고 그 당시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꽤 주식 포털 중에 꽤 컸어요. 이런 내용들이 66페이지야 이게 지금. 이걸 윤정두가 다 만들었지 누가 만들어? 이게 방송 원고거든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정보가 흔하지 않을 때라 윤정두 이외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고 객관적 데이터를 전부 그냥 신문이나 이런 거에서 캡처해서 갖고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지. 이걸 다 하려다 보니까 만 20명씩 쓰고 그러는 거지. 이때는 20명, 많을 때는 30명. 직원들만. 이걸 어디서 잘라올 거야? 윤정두 이외에는 없지. 이런 거 뭐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론은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결론은 교육을 다시 진행해 드릴 건데 그러면 뭐 케빈 선생님이 좋아하시려나? 예전처럼 체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은 요 강의 온라인 강의 한번 봅시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10년도도 그렇고 21년도 2020년도 21년도 보시면은 25강씩 막 이렇게 했어요. 한 달 동안에도 하고 막 뭐 속담표로 미친 듯이 강의하고 그랬어. 유료 회원님들 다 기준으로 이렇게 무지하게 애들에서 막 그냥 매달 강의 그냥 몇 시간씩 자료 계속 만들고 그 이제 정점이 23년도에 어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당뇨 있는데. 어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550짜리라는 게 농담이 아니고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윤정두가 겸손 떤다고 그냥 아이고 겸손 떤다고 이런 거 윤정두가 누군지 알아야 돼. 결제 많이 내는 친구들 가보면은 다 마케팅뿐이 없어. 뭐 윤정두처럼 뭐 설명하고 그런 것도 없어. 윤정두가 유료 회원분들도 윤정두가 누군지를 몰라. 농담이 아니라 누가 알겠어요. 박성재 TV 앞타임 뒤타임 나오는 꼬맹이들이 더 훌륭한 사람인지 알지.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는데 유치원생한테 사칙연산 알려주나 미적분을 알려주나 그냥 유치원생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주면은 그 사람이 강의 잘하나 보다 생각하지. 대표적인 사람들 몇 명 있어. 지금도 팔고 있어요. 이 파는 요 자료 내용이 요거를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9시간짜리 5개를 다 들으셨어. 누가? 키리우스님. 어? 키리우스님이라고 그분 뭐 저희 쪽 전화 와가지고 그 담당자분한테 막 화내시고 왜 화를 내시냐면 내가 VVIP 회원 가입했는데 몇백만 원을 내고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내고 가입했는데 아니 이거를 1탄부터 5탄까지 또 다 들어야 돼 돈 내고 이렇게 된 거야. 돈 내고 들으셨어 다. 할인은 해드렸죠 할인. 그때 한 20%씩 해드렸나 그랬을 거야. 그래도 뭐 88만 원 99만 원 되겠죠.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시고 결국은 이런 후기 다 써주시고 야 듣고 봤더니 1탄 듣고 9시간 듣고 야 2탄 또 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5개를 다 들으신 거야. 이때 110만 원이라고 110만 원. 농담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최소 50명 100명씩 들으셨어요 이거를. 그럼 윤정두가 50명 100명 들으신다고 그거 뭐 돈이 돼? 그 당시 기준에 돈 안 돼. 뭔 돈이 돼 그게. VVIP 회원가입비가 얼만데. 이제는 독립하셔서 이런 수익을 혼자 내고 계세요. 응? 이런 수익을. 이 노하우가 이 절대적인 이 교육 내용이 다 후기 보면 이거 마케팅 안에서 이거 지금 막 게시판에 동영상 안 올리고 이거 다 뿌려버릴까? 하루에 한 분 것만 하나씩 뿌려볼까? 그러면 이거 올려드리면 다른 분이 또 쫓아서 올려요. 요거 쭉 올려놓으면은 알아서 전화와. 나 회원가입 좀 시켜달라고 전화와. 농담이 아니라 끝도 없어. 근데 요즘에 이런 마케팅을 안 해서 그렇지. 장도 그렇고 귀찮고 수익률보다도 저렇게 감사 후기 올리는 내용들 위주로.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이게 누적이 된 부분이 검색기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체력이 저도 딸리고 안 되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110만 원씩 받고 23년 또 올해도 지금 얼마였어요? 올해도 많이 가격을 내려서 66만 원에 했어. 66만 원 어디서? 실전 특강 이벤트 10월 15일 날 99만 원? 문자 이 부분은 이제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를 이제 선착순 몇 분에게 드리고 99만 원에 6시간 해드렸나? 그죠? 예전처럼 9시간까지 체력이 안 돼서 예전에는 무조건 분기 한 번씩 했어요. 99만 원, 110만 원에 그런 교육을 정형화된 교육을 해드리는데 이제는 뭐 검색기가 있어서 편안하시니까 그래도 기초는 아셔야 되니까 검색기 기초 들으시고 검색기 실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6시간 교육에 6시간 교육에 11만 원인데 선착순 10명 해갖고 또 5만 5천 원 이렇게 하고 계셔. 지금 우리 그 유료 회원님들은 전화 싹 돌리라고 그럴 거예요. 주말이든 월요일 날까지. 유료 회원분들 중에서 검색기 이제 지금 또 활용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신청하셔가지고 5만 5천 원 윤정도 용돈 못 주세요? 용돈 주셨다고 생각하셔. 그리고 나서 강의 들으시고 나서는 야 땅을 치고 야 내가 왜 수익을 못 냈는지를 후회를 하시고 땅을 치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 아나운서님들 그 오늘이든 뭐 주말은 뭐 본인들이 알아서 그리고 월요일 날 기준에 올려드려야죠. 전화 드려야죠. 정의원님들.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 들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 카톡방의 기준이 양방향으로는 진행이 안 돼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케빈 선생님이 자료도 좀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유료 VVIP 회원님이시잖아요. 케빈 선생님이. 12월 31일까지가 만기신데 일단은 어찌됐건 요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교육 이번에 받으시는 분들은 요 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끔 열어드릴 테니까 교육 활용하시고 이렇게 올리면 뭐해? 이거 뭐 몇 분 안 들으시는데 영상을. 그렇게 하고 일요일 날 또 야간 교육에서 무지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예전을 비교할 필요는 없지. 어찌됐든 예전에 이제 뭐 하여간에 정의원님들 다 전화를 드리고 저희가 기준을 잡아드리고 했는데 요번에는 전화도 제대로 다 못 드렸으니까 전화 드릴게요. 전화 드리고 기준 잡아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제발 좀 수익을 잘 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길 봐야죠.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급 범위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난리가 났네. 지금 이거를 이벤트를 한번 해놨더니 10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10분이 넘었어요. 방금 한 분 또 들어오셔갖고 10분이 넘어서 추가 10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말에 추가 10분 할게요. 자, 수급 보면서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뭐 지금 이 시간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정회원님들이 오히려 능동적이시란 말이에요. 과금을 하셨기 때문에 능동적인 거예요. 보시게 될 텐데 오늘 포트폴리오는 전체를 다 오픈할 겁니다. VIP 방에도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11월 중순부터 딱 뉘어졌죠. 이 정도만 돼도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슈팅은 당연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뭐 장학형으로 해석해도 되고 여러 가지인데 얘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굳이 기술적인 부분을 설정을 안 잡으시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하이닉스 기준에 9월 중순부터 수급이 개선된 거예요. 7월부터 9월까지 기껏 해봐야 외국인 3% 팔았어요. 3% 팔고 지금 1.3% 대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40% 밀렸다가 40% 돌렸고 그리고 다시 밀렸다가 지금 돌리는데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당연히 25만 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기준 사실상 20만 원 넘기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현대차 올해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 1위입니다. 올해 외국인 순매수 1위. 석배령 떠 있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거래 제한적인 거 매집이 돼 있는데 이런 애들을 기술적으로 보는 거는 언제 스타트 잡히니인 거지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보시는 거죠. 거기 기술적인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 샀니 안 샀니 그걸 보는 게 기술적인 거잖아요. 샀어 안 샀어? 샀지. KB금융 금융지주사 수급이 좀 꼬여 있어서 더 공격적으로는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국가 신인도의 영향인 거지 얘를 방송에서 밸류 프로그램 언급하는 애들은 옆에도 가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뭐 신문 기자 써놓는 거 그런 거 기자분들께서 써놓는 그거 갖다가 짓고 있냐 그렇게 헛소리하는 걸 그걸 듣고 계시면 되겠어? 시간 아깝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분은 KB금융의 금융지주사의 기준은 고금리 시대에 금융지주사가 언제든 슈팅이 나오는데 국가 이제 신인도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문제가 나와요.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수급이 좀 꼬여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비중 주력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 얘는 지금 거의 5년 만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19년 이후에 이때도 무지하게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래 우리가 주력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거 사상 최대치 신고가 뚫을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더디게 움직여서 옙니다 하고 집중 베팅을 했죠. 코로나19 시국 때도 들 빠지고 슈팅 나오고 아쉽게 2020년도 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했어요. 요걸 놓치고 근데 대신에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우리는 자동차, IT, LG화학 이때 슈팅 나온 게 2차 전지예요.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 테슬라가 슈팅 10배 나온 거는 20년도에서 21년 초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덕분에 배터리 3사, LG화학, 삼성 SDI,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이 그 시가총액 3위, 5위까지 올라온 애들이 300에서 500% 올라온 거예요. 1년 만에. 그게 2차 전지 랠리예요. 그리고 22년도 하반기에 움직인 거는 랠리가 아닙니다. 23년도 슈팅 나온 것도 그것도 2차 전지 랠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테마주 슈팅이 확장됐었다. 이 정도. 뭐 그 내용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뭐 유튜브에 오셔서 보셔도 돼. 그 2차 전지 그 내용 카테고리를 올려놨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도 지금 보시면 방산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수급 부분이 누적적으로 거의 뭐 30% 가까이 들어왔어요. 장내 매수를 통해서 21년 말 그러니까 정확히 22년부터 올해 들어서도 적지 않은 수급이 들어왔고 물적 분할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수급 대비 과하게 지금 조정이죠. 장악형 완전히 떠줬고 OMA, 20MA 거래 터트려줬고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캔들의 기준에서 기초만 알고 계셔도 28만 7천 원, 28만 원에 떴단 말이에요. 사실 망치형 돌릴 때 뜬 거 아니에요. 망치형 돌릴 때. 음봉 떨어졌다 망치형으로 돌릴 때. 그런 원리를 아셔야 검색기에서도 활용을 하시고 응용을 하시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나 지금 아니
엽기둥 문자반 해가지고 99조에 3개월짜리 반에 지금 10분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10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가 있으면 그 10분 다 교육 들으시라고 하겠어. 아니 안 들으시겠어? 듣겠지. 들으시겠지.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간에 그렇게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도 저 꼬리 달린 거 솔직히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종가 기준의 사상 최대치인 거고 우리 종목 중에 가장 그나마도 효자 최고점의 차익 실현을 못 해드린 게 너무 이번에 제 스스로도 화가 났지만 앞부분에 뭐 차익 실현 잘하고 재편입했었고 지금 기준은 실질적인 슈팅인데 얘도 장내 매수 30%입니다. 장내 매수 21년 이후에 또 23년 이후에도 20% 15%인가요? 하여 뭐 상상을 초월하게 매수했어. 그리고 이제 슈팅 범위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미국의 정책주로 분류를 해서 봅니다. 됐죠? 현대 로템이요? 수급 미쳤죠? 방산주 지금 수급 미쳐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조정은 저도 처음 봐요. 응? 근데 조정받을 때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수급이 꼬여 있다거나 하면은 또 소형주면은 수급 상관없이 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장내 매수 18%예요. 18%.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8%. 돌리겠죠 충분히.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 얘 장내 매수 11월 이후에 장내 순매수 쌍끌이 순매수 6위. 시가총액 6위 아닙니다. 그리고 JYP 엔터. 뭐 수급 다 좋네 뭐. 좀 안 좋은 수급이 어디 있어. JYP 엔터,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이번에 만기 주간 딱 벗어났고 다음 주부터 슈팅 나올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이번에 들어갔는데 기술적으로는 이쁜 그림이에요. 근데 거래가 제한 쪽이죠. 그럼 신뢰도는 떨어져. 10월 이후에 들어온 물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긴 했지만 거래가 둔화되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요. 나와서 얘를 팔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지. 네?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으니까 거래 터지는 거 확인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루닛하고 변동성 종목 볼 건데 루닛의 기준에 오늘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지만은 나쁘지 않아요. 거래도 나쁘지 않고 주봉상의 슈팅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거래만 실리면 슈팅. 예? 장학형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왜 놓칩니까? 44,000원부터. 11월 15일부터.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기간이 좀 들어와 있을 줄 알았더니 결국 슈팅만 준 거네요. 거래의 슈팅. 손바뀜이 무지하게 있겠죠. 매도와 매수의 손바뀜이. 근데 검색해 뜨고 들어갈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거래는 터져 있으니 탄핵 정국 지나고 나서의 흐름을 한번 보는 걸로. 여기도 보면 상승 잉태 확인형의 거래가 수반되는 시점부터 해서의 슈팅 범위를 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에이고, 그죠? 빠르게 카카오 얘는 다릅니다. 카카오 그룹주 전체로 해석하지 마세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묶어서 보고 JYP 엔터도 묶어서 봅니다. 우리는. 그다음 카카오페이는 유통 물량 3%뿐이 없어요. 올라갈 때 가벼울 수 있지만 밀릴 때 거래가 급감하면서 조정이 깊어집니다.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안 들어가요. 카카오뱅크도 거래가 제한적이고 금양 같은 애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라고. 얘는 자칫 잘못 손대면 안 돼. 펩트론도 8%예요. 대주집은. 자, 이 정도 보면 된 것 같아요. 뭐 우리 거 다 봤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들어오셔서 유튜브에서 검색기 신청하시는 방법 아무 영상이나 들어가셔서 보시고 검색기 신청하시는 방법 기준 잡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교육 신청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럼 전화하시면 돼요.